네, 지난번에는 이제 치아와 관련돼서 원론적인 것만 했어요. 자, 치아는 뭐하고 같아요? 처리하고 같아요. 그러면 치아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 그게 첫 줄 중간에 보니까 완료 전 단계 한다. 완료 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완료 전. 자, 전입니다. 그럼 치아에 대해서도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치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형님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일단 치아의 시점엔 이거는 잘해요. 첫 번째, 시기는 뭐예요? 시점은 뭐예요? 완료 전 단계. 그러면 완료 전입니다. 완료 전. 그러면 이건 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교합이죠. 그래서 교합 전에 해주는 게 바로 치아가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화장실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유능한 중개업자는 빨리 뭘 쓰게 할 거 만들어야 돼? 계약서. 계약금을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중개업자 사무실에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왜요?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꼭 하나 설치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녹음을 하나 해놔요.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래서 녹음되는 전화기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되죠. 녹음 기능. 그러니까 만약에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떤 법적 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녹음을 녹음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녹음을 해놔야 돼요. 보면. 그래야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 보면 뭐예요? 화장실 수리해준다고 그러놓고 계약서 쓰고 나면 또 말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하나 남겨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말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서면 치아야. 구두 치아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구두 치아는 안 돼. 반드시 서면 치아로만 됩니다. 서면 치아. 자, 치아의 방법이 하나 나왔고요. 근데 진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요 3번하고 4번이에요. 봐봐요. 밥만 먹으면 헷갈려요. 여기, 자, 무슨 신청이 있죠? 일괄 신청. 공동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 아까 배웠죠? 자, 그러면 일괄 신청과 공동 신청은 어떻게 해주는 게 오래오래 남느냐? 자, 일괄 신청 바로 이렇게 써놔요. 서류라고 써놔요. 서류. 서류는 어때요? 나눠질 수 있어 없어요?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야.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분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만약에 100장의 서류가 있는데 내가 50장은 처리할 수 있고 50장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결론대로 읽어봐요. 어선 치아도 가능해.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는 무슨 신청이라고 써놨어요? 공동신청. 이거는 사람이에요. 주체예요. 주체.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분성이 돼. 자, 불가분성이 나눠질 수 없다는 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어선 치아로만 가능하다. 전부 치아로만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밥만 먹으면 헷갈려요. 일괄신청과 공동신청은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도 가능하다. 어때요? X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괄신청은 서류라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성? 가분성, 전부 치아, 일부 치아. 공동신청은 뭐라고요? 주체, 불가분성이야.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나 무슨 치아다? 전부 치아. 이거는 뭐예요? 언제나 공동치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리인. 자, 그러면, 자, 효과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죠. 그러면, 자, 취소권은 누가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요? 대리인이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죠. 철회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대리인은 취하할 수 없어. 그러면 대리인이 취하려면 뭐다?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부여받아줘야 돼. 특별수권,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부여됐을 때만 취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좀 살을 좀 붙입시다. 일단은, 자, 대리인이 취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뭐가 필요해? 특별수권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대리예요? 쌍방이죠. 쌍방 대리인은 쌍방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쌍방입니다. 쌍방 본인이에요. 근데 근원가도 이렇게 나와요. 쌍방 대리는 한방. 여기는 뭐예요? 쌍방. 여기는 한방.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한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쌍방이면 여기도 쌍방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 무슨 수권? 특별수권. 자, 그러면 이제 6번입니다. 다 끝났나요? 6번만 잡으면 이제 치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이번 달은, 그러면 지난달에는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이번 달은 6번까지 완료시키자고요. 자, 그러면
치아에 대해서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적 근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감이 좋네요.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 개정안, 전부 개정안을 3년간을 가져오면서 자, 규칙 5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동안은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어렵게 시험 출제됐다. 6번이에요. 자, 만약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 어때? X. 규칙 몇 조? 51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봐봐요. 치아가 만약에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작사를 내자. 6번이고. 자, 그러면 좀 중간 단계로 내자. 그러면 요 3번하고 4번을 출제한다고. 봐봐요. 일괄 신청과 공동 신청 언제나 전부 치아로만 가능하다. 어때? X. 좀 쉽게 이제 치아에 대한 것 의미만 잡아주자. 그에 쉽게 출제되자. 이게 출제돼요. 읽어봐요. 완료전.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해 뭐에 시험은 무진장 어려웠다는 걸 잡을 수 있고 한 중간 단계가 나왔다 그러면 3번, 4번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올해 이제 시험 쉽게 내서 다 붙이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자, 날인 후에도 제어할 수 있다. 어때? X. 날인 후에는 자, 완료 후에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어는 뭐예요? 완료 전 단계에 준다는 거. 그러니까 딱 그만 알아요. 문제 포맷을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되고요. 좀 작사를 낼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감을 좀 잡아놔요.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몇 조? 규칙 51조에. 그래서 조심해 놓으라고요. 자, 그럼 치아는 이제 오늘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이게 이제 100%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치아는 뭐를 읽어봐요. 완료 전. 서면 치아는 되지만 구두 치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은 그러면 무슨 치아? 공동 치아,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일부 치아. 공동 신청은 전부 치아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은 언제나 공동 치아라는 거. 자, 대리는 뭐로부터?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치아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독자적 문제가 나온다면 요 6개 지문에서 이제 지문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가로우문에 이제 실행이라는 게 있네요. 자, 방가로 위반의 등기원의 교합. 교합을 뭐라고 그랬어요?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게 교합입니다. 그러면 교합은 무슨 식이다? 완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완료 시점이 바로 교합. 그러면 우리 접수 시기는 언제? 또 까먹었다.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할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할 때. 교합이면 뭐예요? 옛날에 교합이라는 것은 도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도장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기록되면 그걸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교합. 자, 그다음에 등기 완료의 절차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하나 이제 지난주에 봤죠.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완료의 절차. 그럼 등기관은 발빠르게 움직이실게요. 그러면 등기관은 발빠르게 4가지 업무를 속전속결로 해결합니다. 자, 우리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럼 잽싸게 복사를 해놔야 돼. 무조건 복사를 빨리빨리 해놔야 됩니다. 거기 이름이 뭘까요? 다 까먹었다.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후본 자료예요. 이제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 교합을 하게 되면 요 뭐예요? 등기부를 파일을 복사해 놔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이거를 뭐라고 써놨죠? 보조 기억 장치라. 자, 그러면 등기부 부분 자료가 나오면서 뭐다 유명무실해졌어요. 바보 같아. 그래서 멸실 회복 등기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하고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걸 설명을 좀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등기소 차이점은 이게 구등기소, 이거는 전산등기소예요. 옛날에 등기소는 불났어요. 불났으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등기부를 회복해주는 게 바로 무슨 등기?
멸실 회복 등기야. 옛날엔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전산등기소에 불났어요. 파일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보관했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놨거든. 그럼 가져와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요 멸실회복 등기 제도적 의의가 거진 상실이 된 거야. 그래서 상실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멸실회복 등기가 상실이 됨으로써 뭐예요? 폐지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폐지. 왜 폐지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 이유를 알면 돼요. 옛날에는 등기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게 걸렸어요? 그러면 많이 걸렸으니까 뭐예요? 신청서 편철부에 뭐다 편철을 해놔. 그러놓고 자, 등기 필정 대신에 뭐다 편철 필정을 교부해줘. 편철 필정을. 그러면 등기부가 회복되면 편철 필정하고 등기 필정하고 교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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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신청서 편철부 제도가 뭐다? 폐지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는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거 잠시 잘 따져놔야 돼. 그러면 이제 등기 완료의 절차는 일단 등기관은 빨리 등기부 부본자로 보조기억장식을 복사를 해놔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권리증을 하나 작성해줘야 돼.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이 권리증을 작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와 등기필 정보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 까먹었다. 자,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하고는 요거는 동전의 앞면이고 요거는 동전의 뒷면이라는 거야. 동전의 앞면.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뭘 작성해줘야 돼? 등기 완료 통지서. 공통점은 뭐예요? 권리증이라는 거야. 권리증. 자, 권리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고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안 되면 이걸 해주느냐? 원리는 이겁니다. 자, 봐봐요. 자, 지난번에도 했어요. 등기 신청인가?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일치하는 경우. 자, 요거는 뭡니까?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한 경우. 만약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불일치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에 작성이 안 되면 이걸 해줘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 신청과 명인이 말 때만 일치할 때만. 왜 일치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줄까요? 봐봐요. 아직 등기필 정보 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등기필 정보에 요 앞면에 뭐가 있느냐면 비밀 정보가 있어. 비밀 정보가 여기 50개가 있어요. 50개가 여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 뗐다 붙였다. 요게 50개 중에 요게 부동산 비밀 정보야.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요. 등기 신청과 명인이 불일치하게 되면 마다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뭐가 일치할 때?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자. 그럼 불일치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요 등기 완료 통지가 집을 팔 때 등기필 정보에 가름해서 제출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공통점은 권리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거 이제 써먹어 봐봐요. 어떤 사람은 요것만 가르쳐줘도 써먹고, 어떤 사람은 요것만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잘 들어봐요. 읽어봐요.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할 때, 요거는 A가 명인이 불일치할 때.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하자? 하자는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A, 명인도.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이게 원리야, 원리.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매도인이죠. 매수인이죠. 신청인은 누구예요? B잖아, B. 그렇죠? 명인도 누구예요? B. 일체의 보증. 일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자, 채권자 제의신청. 신청은 누가 했죠? 채권자. 등기 명의는 뭐죠?
채무자잖아. 지난주에 또 그렇게 배웠는데도 또 다 까먹었다. 자,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필통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정보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난주에 배운 게 있네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직권은 누가 했어요? 등기관. 신청인은? 등기 신청인. 등기 신청인은 등기관은 신청인이죠. 명의는 딴 사람이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되네.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요. 공시법 시간에는 조금만 생각해주면 되게 쉬워. 자, 그냥, 자, 적탁 등기 누가 해요? 신청인은?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관공서 적탁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순발력이 발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숙지해야 돼.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거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자, 권리에 대한 보전. 동그라미 써놔봐요. 보전. 이전, 설정. 지난주에 문제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이전의 가등기. 왜 그러면 가등기는 보전이 빠져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변경.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가 돼요. 원래 변경은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거든. 봐봐요. 전세금 변경 등기.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변경이거든. 그럼 전세금 변경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다. 근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가 그러면 어떤 변경 등기가 있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입니다. 자, 수인이 그러면 합의. 수인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몇 인이 있어요? 2인이죠. 2인에서 몇 인으로 바뀌었어요? 3인. 그러면 봐봐요. 2인에서 몇 인으로 됐어? 3인. 그럼 주체가 좀 늘어났죠? 주체가 늘어났죠? 몇 인에서 몇 인으로? 2인에서 1인이 늘어났죠? 근데 이때는 이전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일까요? 아, 이때는 변경 등기거든. 왜냐하면 상속의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고 이전이 되지 않거든. 그럼 지분의 변동이죠. 그럼 봐봐요. 이때는 무슨 등기? 읽어봐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합의, 명의. 합의, 명의 뭐다? 읽어봐요. 2인이 몇 인으로? 3인. 권리자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거야. 원래는 변경 등기는 뭡니까? 변경 등기는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야.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봐봐요. 합의문이 몇 사람인지 봐봐요.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갔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A-죠. 그러면 A-가 뭐예요? 지분이 상속이 되나 안 해요? 안 되죠.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생긴 거지.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 아니거든.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따라. 그러면 봐봐요. 수인의 합의 등기에서 3인이 2인으로 됐을 때 합의 명의 표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전이 아니라 변경 등기라. 그게 무진장 어려운 지문으로 빠져나가요,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때는 뭘 작성해준다? 등기, 필정보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 권리자는 하나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뭘 설정해놨어요? 전세권 설정을 해놨어요. 읽어봐요. 무슨 건자예요? 전세권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자가 추가가 됐잖아. 그럼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뭘 작성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 근데 우리 항상 여기 봐봐요. 이런 거 여기 한번 봅시다. 자꾸 일반인들이 이걸 생각해요. 봐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봐요. 전세권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요? 읽어봐요. 전세권, 채권적 전세. 대표적인 차이는? 그거는 어설프게 하는 거. 그거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엄격한 차이가 아니에요. 자, 이제 갑니다. 등기된 걸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되지 않는 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뭘 요소로 해요? 전세금은 요소로 하죠. 이거는 뭐다? 보증금을 요소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등기가 된 걸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 안 되고, 등기가 안 되면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전세 중에서도 채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해요? 차임을 요소로 해요. 그러면 임차권에서 차임이야. 차임이에요. 그럼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상은 뭐다? 차임이겠죠.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면 이건 등기를 전제라는 전세권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전세권에 살고 있다. 그건 전세권이 아니야. 엄격하게 말한다면 5천만 원에 채권적 전세에 살고 있다고 그래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세권은 항상 머릿속에 전세권은 밑방에는 등기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가 주인이 등기를 해주겠대. 그 주인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상 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채권적 전세에서 만약 채권적 전세가 주인이 등기해준대. 그러면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임차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 보증금이 필요적 사항. 예적으로. 그러면 임차권에서는 뭐가 필요적 기록사항? 차임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전세권 하면 뭘 전제로 하는 거다? 등기가 된 전세권.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7천만 원에 전세권에 살고 있다. 이 말이 아니야. 엄격하게 말한다면 7천만 원에 뭐야? 채권적 전세. 등기가 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러니까 임차권에 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채권적 전세도 뭘 해놓으면 정확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런 의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는 등기가 된 걸 전세권이라는 거. 그거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거 하나 던져줘도 이거 하나 던져주면 다 풀어먹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던져주면 다 풀어먹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회 때 출제됐는지 봐봐요. 몇 회 때? 24회 때. 그러면 24회 때 잡수세요. 그러고 졌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의 중점은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정의거든. 근데 봐봐요. 다음 중 등기 완료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작성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1번에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거는 24회 때 그냥 갖다 두세요라고 줬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보면, 요거와 요거는 뭐다? 공통점은 권리거든. 근데 1번에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다고. 1번은 사실, 2번에 권리. 정답은 1번. 요거 못 찍은 사람은 그냥 눈이 있어도 본인 눈이 아니에요. 본인 눈이 아니야. 본인 눈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수업 듣다 보면 감이 생긴다는 거야. 감.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등기 완료의 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출제 예상은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할 일이 또 있어요. 할 일이 세 개 또 있어요. 등기 완료의 절차도.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그러니까 등기안이 발빠르게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해야 돼.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해야 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자, 그러면 이거는 100번이 넘었어. 자, 봐봐요. 지목이 바뀌었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어디가 바뀌어? 전대장 후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켜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 또 다 까먹었다.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잖아. 병은 뭐냐고 맨날 까먹는데, 밥만 먹으면 까먹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제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한이 선등기가 바뀌면서 지적소관청에다 알려줘야 돼. 상호 일치시키라고.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등기필통지제도. 그러면 등기필통지제도. 그러니까 등기를 마침으로써 뭐다? 대장과 등기부를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등기필통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등기법 개정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이걸 뭐라고 써놨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써놨다고. 60.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자, 등기 필통지 선상은 읽어봐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4월달, 오늘 모의고사 보네. 오늘 모의고사 보네. 오늘 이제 뭐다? 전 학원은 오늘 모의고사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토요일날 수업 있는 학원은 오늘 못 보고 토요일날 수업 없는 학원은 오늘 전부 학원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오늘 봐봐요. 박물관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게 이제 문제를 뭐다 모의고사 출제해 놨네요.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럼 아닌 걸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소유권 변경이 안 생긴 거. 주로 뭐 있어요? 바보 같아. 자, 바보 같아. 읽어봐요. 그렇죠.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차원. 요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네. 가압류, 가차원, 가등기. 그럼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뭐가 출제됐을까요? 다음 중 대장소관청의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대표적으로 뭐가 출제됐을까요? 이게 출제되겠지. 과거에 출제된 기출문제. 읽어봐요. 멸실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멸실회복 등기는 대장소관청의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멸실회복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부가 멸실한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화는 발빠르게 뭐예요? 요거는 50번, 100번이 넘었어, 100번. 이제 지겨워요. 이것만 나오면 지겨워. 그냥 지겨운데 뭐예요? 듣는 사람이 모른다는 게 더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다. 이거 진짜 11월부터 중앙해가지고, 이건 뭐야? 우리나라는 봐봐요. 지적파트와 등기파트가 매듭하여 있다. 이거는 시작부터 이거는 이야기한 거거든. 시작부터 한 거거든.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합병은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합병은 등기 촉탁 대상이 된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등기 촉탁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 이제 지겨워 죽겠어. 촉탁 등기 주체는 누가 하는 거다? 강공사. 그렇죠. 그러면 등기한이 등기 완료의 절차, 세 번째 절차가 이제 등기한이. 그럼 세상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금 거더라. 그래서 가세 자료를 송부해 준다. 지금 뭐 가세 자료를 옛날에는 가세 자료 송부를 뭐다 일일이 송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집을 사고 팔면 벌써 등기소에 세무서에 가서 번쩍번쩍 불이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가세 자료 송부. 세금까지 걸었으니까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죠. 그런데 여기 끝나고 나서 제가 불만이 있어. 그럼 불만이 있으면 뭐 할까요? 20% 그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주소가 잘못 기록이 돼버려서. 그러면 증서가 잘못 기록됐어요? 증서가 잘못 기록됐어요? 무슨 등기예요? 경정 등기네. 기록하고 나니까 완료 끝나고 나니까 주소가 변경이 돼서 무슨 등기야? 변경 등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끝나고 나니까 등기관이 잘못 기록해버렸어. 그럼 누가 기록해? 누가 곤쳐져? 직권 경정 등기라는 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이제 써먹는 거 이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정등기 문제가 발생하고 변경등기도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완료 후에 일부 후발적 사유라면 변경등기고 뭐다? 원시적 사유라면 무슨 등기? 경정등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민법과 등기법에 맞물려 있는 거 한번 봐볼래?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두 사람이 보존등기를 살려고 그래요.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갑이 혼자 가서 보전 등기, A가 혼자 가서 보전 등기를 했어. 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예요. 잘 봐봐요. 몇 사람? 전 사람. 그럼 두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원래는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분이 얼마예요? 근데 A가 혼자 가서 다 단독으로 보전 등기해서, 그러면 B가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몇 분의 1만큼 말소해? 1분의 2분의 1. 그러면 사고를 다시 바꿔봐요. 애시당초 그러면 이렇게 등기됐다면 뭐다 요구하지 않은. 그러면 2분의 1만큼 원시적으로 잘못 기록됐어? 후발적으로 잘못 기록됐어?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이게 원시적 후발적을 따져야 되거든. 자, 그럼 봐봐요. 생각해봐. 원래는 몇 분의 1? 몇 분의 1? 근데 A가 혼자 가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처음부터 잘못 기록돼서 후발적으로 잘못 기록. 그러면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그러면 이때는 일부 말소 의미의 무슨 등기? 경정 등기로 처리되겠지. 그러니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본인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 등기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2분의 1만큼 해야 되는데 전부가 기록돼서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2분의 1이 잘못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원시적 후발적.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그래요. 경정 등기 하는 거야. 아직 원시적 후발적도 모르면 그거는 바보야, 이제. 바보. 그렇죠. 바보가 무슨 뜻이에요? 바라만 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법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오늘 몇 문제 풀었어요? 6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문제예요? 1번하고 6번이거든. 1번하고 6번은 뭐 다 달달달달 숙지가 돼야 된다고. 이게 1번, 6번은 늘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1번하고 6번 문제는 이거는 완전 숙달해야 돼. 숙달되고 이거는 완전 깨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번, 6번은. 모의고사 나오면 맨날 그 문제야. 그 1번하고 6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고 저렇게 출제하고 이렇게 출제하고 이렇게 출제되고 그래. 1번하고 6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야, 일부야? 그럼 일부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일부 말소 의미에 무슨 등기예요? 경정 등기. 여기 일부야, 전부야? 그럼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일부가 독립해 다닐 수 있냐고? 없죠? 전부야 독립해 다닐 수 있잖아. 그러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또 말소 의미에서 말소 등기에서 딱 부기등기가 하나가 있어. 이거야. 여기는 원래는 말소하면 언제나 주등기거든. 근데 여기 뭐가 붙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기등기로 이거. 일부. 그래서 일부. 이거는 공유지분으로도 연결된다. 공유지분으로 연결된다. 국민법에 볼 사람. 그럼 봐봐요. 이제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오늘 모르거나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게 하나도 없어. 어차피 또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완료해 주죠. 뭐가 필요해? 파일 하나 복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리증을 작성해야 되고, 권리증을 작성하는데 신청인과 명인이 작성하면, 그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고, 불일치하면,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만해주고,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일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세자료, 세금을.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제 움직여요. 저거 다 이제 완료 끝났다고 그러는데 애시당초 잘못 적었네? 경정등기. 후발적으로 잘못 적어놨네? 변경등기가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무슨 신청?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의신청이지. 이게 이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고리타분한 문제지만 그래도 의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감춰져 있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2개가 있네요. 올해 출제 예상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등기 부분 자료에 뭐다? 보조 기억 장치 요거로 인해서 폐지된 제도가 하나가 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신청서 편철 후 제도가 폐지됐다라는 거 요거. 그러니까 그러면 출제원이 요 부분하고 요 개념하고 요 부분은 뭐다? 출제하려고 공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워낙 중요해서 지난번에 이게 했었거든. 등기 필정보의 작성.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신청인과 명인이 받을 때, 일치할 때. 그러면 그걸로 일치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요거 등기 필정보의 작성 나온 본능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또 하나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쟁 이해가 안 되니까 얘를 샘플 하나 잡아줬잖아. 그게 뭐예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속전속결로.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시간이, 2차 시간, 2차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런다면 뭡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기가 뭐예요? 못 외웠더라도 버전 설정 이전 못 외웠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봐봐요. 버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된 전세권 변경 등기 제공할 필요가, 작성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를 기억해주고, 아까 버전 설정 이전은 그냥 까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시험장 가서 뭘 발휘하기 위해서?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한번 숙지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래요? 자, 지난주에 전자신청 안 했어요? 했어요? 전자신청 별표 몇 개가 돼 있어요? 5개가 있잖아.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봅시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복습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봐봅시다. 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아마 요 강의 노트 요 기팅에, 좌측 기팅에 이렇게 이제 세트 구비가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놔 있어요? 등기 신청의 방법. 등기 신청의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청이 있다? 전자신청이 있어. 전자신청. 자, 한번 봐봐요. 이원하. 그렇죠. 이원하. 자, 적어놓고도 이제 또 봐봐요. 무슨 대답을 하는지 봐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이 방문이고 A가 뭐다? 전자신청이다. 어때요? X.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하.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종료해서 수업하는데 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영어 뭐 하냐고 이원하 돼 있다라는 거니까 이원하 돼 있다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무슨 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그럼 전자신청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 따져봐요? 요거부터 따져요. 혹시 전자신청에 인감증명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따져요. 전자신청 속에 인감증명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왜 그럴까요? 공인인정서 제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에 적용이 없어. 인감증명은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방문신청에서만.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일단 인감증명이 나온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온지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신청이죠? 방문신청이거든. 자, 그러면 전자신청의 뭐다? 적격자, 부적격자. 이제 다 써놨다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오늘 2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써놔요. 적격자, 부적격자. 그러니까 2분 빼고는 지난번에 다 써놨을 거라고. 적격자. 적격자는 뭐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법인이야. 그럼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신청해야 돼? 방문 신청해야 돼. 자, 오늘 방문각 수강생들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그거 봐봐요. 미량박 씨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미량박 씨는 비법인이거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자, 농협협동조합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법인이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읽어봐요.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이 사용자 등록이 현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사용자 등록이 어떤 건지 봅시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 전자신청 전 단계 해줘야 돼? 후 단계 해야 돼? 그렇죠. 전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자신청을 할 때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할 줄 필요가 없다. 어때? X.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미리 하는 거야. 미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은 미리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미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그러면 전자신청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아니, 다시요. 봐봐요. 다시. 자꾸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 자, 그러면 전자신청 하기 전에 미리 무슨 등록을 해? 그러면 전자신청 안에 있어? 밖에 있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 요 사용자 등록 신청에는 뭘 첨부해야 되느냐? 인감증명을 첨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진짜 뭐다? 진짜 뭐예요? 사용자 등록자인지. 그래서 이걸 자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 제가 이제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요. 제가 본인인지 아닌지는 뭐다? 저를 신분을 증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증명? 인감. 그러면 전자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 시에는 사용자 등록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사용자 등록. 그러니까 이거는 전 단계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인감증명하고 저 인감증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신청 안에 쏙 들어오면 그때는 공인인증서를 부여받거든. 그때는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뭐예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어, 없어?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제가 여기 와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전산화 됐기 때문에, 전산화. 근데 제가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무슨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무 등기소나. 왜 그럴까요? 비밀정보와 고유번호를 정하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물으면 비밀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이라. 직접 출석해서 자기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을. 그러니까 직접 출석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 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 출석 가능, 불가능? 그래요, 사용자. 사용자 몇 자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다? 요거는 3년. 3년의 유효기간이고, 요 속에는 미리라는 의미도 좀 잡아두세요. 미리.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으면, 자, 당연히 제가 집을 또 3년 안에 집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또 해줘야 돼.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할 수 있어, 없어요?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나 연장 횟수는 1회의 제한이 있다. 어때? X.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전자신청을 해야 되니까. 연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미리입니다. 사용자 몇 자? 3자. 3년입니다. 사용자 등록 5자. 5년 그러기만 해봐요. 사용자만 좀 잡으라고. 사용자 눈으로. 가끔가다 사용자 등록 5. 야, 그 선생이 사용자 등록을 5자로 포인트를 잡아라라고 하느냐? 사용자만 잡아, 사용자. 몇 년? 3년.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애국인은 세모예요. 왜 세모일까요? 읽어봐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나라는 전자신청이 인정이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자신청을 불인정하네. 근데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정해, 안 해? 그게 뭐예요? give and take라는 거야. 상호허의 평등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나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어때? X예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지문만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법인입니다. 얘네들은 전자증명서,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함정을 판다고.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문이. 그래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요거. 읽어봐요. 미리. 요거는 인감증명. 줬더니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없어요. 사용자는 몇 자다? 3자, 3년이다. 그러면 언제나 가능하다. 어때? X. 가능한 외국인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법인은 무슨 증명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포함한다. OX. 아, 좋아요.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죠. 자, 법인은 전자신청에 포함된다. OX. 오죠.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봐봐요. 이 관계에서 봐봐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법인은 읽어봐요. 전자신청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전자. 근데 사람들이 이걸 포인트를 못 잡고 자꾸 이 지문이 나오면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지문이 만들어져. 자, 그럼 봐봐요. 자, 무슨 신청이에요? 전자신청. 그러면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가만 가능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 왜 변호사, 법무사예요?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변호사, 법무사, 밥그릇. 그러면 전자신청은 누구나 대리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대리신청은 변호사, 법무사. 얘네들은 뭐라 그래? 자격자, 대리인. 이게 밥그릇이야. 이게 밥그릇. 자꾸 중개업자가 그러면 자꾸 변호사가 뭐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뭘 달래요? 중개업. 그러면 뭐예요? 전자신청 권한 달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무사한테 뺏어온 거 하나 있잖아. 경매신청, 매수대리신청. 그 중개업자가 하나 뺏어왔잖아.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전자신청 달라고 그러세요. 전자신청 달라고 그러면 니네도 전자신청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전자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렇죠? 그러면 뭐 왔다지. 그럼 누가 이익이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풀어했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이 또 할 일이 무척 줄고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면 고객을 또 전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니네도 이거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제 뭡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요런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거지. 딴 데서는 장난을 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등기 신청 요거는 날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날짜 하나 외워두면 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사고는 아는 데서 쳐요? 모르는 데서 사고 쳐요? 항상 아는 데서 사고 칩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살인사건이 아는 사람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모르는 데서 쳐요? 아는 사람이 사기죄를 한다고.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지 모르는 사람은 사기도 안 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하곡동에서 일가족 몰살된 거 아시죠? 일가족 망치로 몰살 시켰어요. 싹 근데 봐봐요. 거기 일용직 노동자인데 그건 뭐예요? 일용 잡부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방에 망치하고 톱이 있는데 거기 편의점에서 자, 술을 한 잔, 소주를 먹다가, 그 옆에서 가족들이 기대 끌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휙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남이 즐거우면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망치로 다 때려 죽였잖아요. 다 때려 죽여요. 그게 하곡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그게. 근데 잡혔어요. 왜 때문에 잡혔어요? 그거 못 잡는 거예요, 원래. 왜 못 잡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쳤으니까 그런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때렸으니까. 이유가 있어야 때려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잡았죠? CCTV에 딱 찍혔단 말이야, CCTV. 그러니까 요즘은 CCTV가 겁나게 무서워요. 근데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안산이야, 안산. 두 번째는 강남. 안산 가서 뽀뽀하지 마세요. 걸리면 거기 다 보고 있어요, 안에서. 거기 안에서 모든 게 다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안산이 제일 거기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남이고. 담배 피면서도 저기 다 있으면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누가 보고 있느냐면, 그게 군대 안 가고 하는 애들 누구죠? 공익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거기 안에. 보고 있다는데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아는 데서 사고치.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여기서 사고친다고. 여기에서 사고치. 요 안에서 사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숙지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요걸 애우되 어떻게 써먹을 건가라는 생각하라고. 봐봐요. 박찬호 장학회.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뭐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거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요. 농협협동조합과 삼성전자회사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삼성전자도 읽어봐요. 법인이거든. 뭐를 받아? 전자증명서를 봐.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이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정도 우리 잡아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테마 13번 무슨 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